남아프리카 공화국, 이탈리아, 칠레, 심지어 바르바도스 상공까지 밤하늘은 별들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우주의 드라마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 밖에서 온 세 번째로 확인된 손님인 성간 해성 3D 아틀라스는 태양의 빛에 가려 지상, 망원경의 시야에서 사라졌던 40일간의 그림자에서 막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랑하던 우주 손님의 귀환이 아닙니다.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본 순간입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인 근일점 통과가 10월 13일에 있었고 모두가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전 해성처럼 부서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비밀을 드러내며 버텨낼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망원경에서 새로운 사진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성은 온전했습니다. 꼬리는 2천만 킬로미터까지 길어졌고 가스 분출은 마치 중력에 도전하듯 태양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과학이 추측을 만나고 데이터가 환상과 마주하는 절정의 순간입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의 며칠 동안은 다큐멘터리 여러 편을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해성의 생존을 처음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한 순간부터 음모론을 반박하는 전파 관측, 그리고 해성을 외계 함선이라고도, 종말의 전조라고도 불리는 소셜미디어에서의 소란까지 말입니다. 이 운명적인 날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 차근차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해성이 존재를 드러낸 날인 11월 10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날 새벽, 세계 표준시로 새벽 4시 49분, 이탈리아의 한 천문학자가 근일점 통과 후 첫 이미지를 포착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거의 보름달인 달이 목표 지점에서 단 10도 떨어진 서쪽 지평선으로 지고 있습니다. 반면 해성은 동쪽 하늘 가장자리 위로 단 12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조건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달빛은 어두운 방에 손전등처럼 방해했고 지평선은 마치 해성이 수줍어하는 듯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봇 망원경의 도움을 받아 각각 120초 노출로 18장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는 걸작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밝고 조밀한 핵이 옅은 가스와 먼지 안개로 둘러싸여 있었고 태양에서 멀리 유령 같은 흔적처럼 뻗어나가는 이온 꼬리의 흔적도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해성은 근일점의 뜨거운 열기를 견뎌냈습니다. 그곳에서 핵 표면, 온도는 섭씨 200도에 달해 얼음을 엄청난 속도로 증발시켰을 것입니다. 이 몇 주 동안 해성은 13% 이상의 질량을 잃었습니다. 이는 산만한 얼음 덩어리가 한 달 만에 녹아내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해성의 꼬리는 일반적인 해성처럼 흐릿하게 퍼져 있지 않고 푸른색 이온화된 일산화탄소, 가스 실타래와 붉은색 먼지 물결이 나선형으로 얽혀 구조화되어 있었습니다. 꼬리는 태양열에 의한 얼음 증발 덕분에 성장하며 이는 해성을 더 밝게 만듭니다. 현재 해성은 12등급의 밝기로 8인치 구경의 망원경으로 관측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천문학 포럼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은 첫 스크린샷을 공유했고 전문가들은 이 우주 무지개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이미 분석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월 10일은 단지 시각적인 승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64개의 안테나 배열이 해성의 속삭임을 계속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해보세요. 근일점 일주일 전인 10월 24일, 그들은 1665MHz와 1667MHz 주파수에서 첫 전파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수산화기, 하이드록실, 스펙트럼선은 태양의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는 물의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0일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분자 흐름은 초당 10에 28제곱개까지 증가하여 마치 소방 호스가 최대로 작동하듯 강력했습니다. 이것은 외계인의 메시지가 아닌 자연적인 방출입니다. 해성은 맹렬한 속도로 물을 이르며 녹아내리고 있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핵의 회전에 해당하는 대략 4시간의 주기로 맥동합니다. 신호는 깨끗하며 인공적인 패턴이 없습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얼음의 비명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소셜미디어에서는 외계인의 전파에 대한 게시물들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 11일의 한 트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생물학적 존재일지도 모른다. 신호가 심장 박동 같다. 라고 했으며 하루 만에 20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십 년간 측정되어 온 해성 활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최근 며칠은 데이터와 신화의 싸움이며 과학이 승리하고 있지만 소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11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영웅의 귀환이라고 부를 날입니다. 이날 새벽, 세계 표준시로 새벽 4시 31분, 천문학자는 다시 관측 임무에 복귀했습니다. 조건은 더 좋았습니다. 달은 61% 밝기로 해성에서 70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지평선 위 14도였습니다. 120초 노출로 찍은 18장의 사진은 엄청난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온 꼬리는 이제 선명하게 보입니다. 0.7 각도만큼 길어졌습니다. 이는 실제로는 수백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푸른색 가스가 지배적이며 먼지는 붉은색 악센트를 더하고 구조는 마치 DNA처럼 나선형을 이룹니다. 이온 꼬리는 계속 길어지고 태양열은 증발을 유발합니다. 가스들은 이온화되어 태양풍에 실려 날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꼬리가 아니라 역동성 그 자체입니다. 태양을 향해 300만 킬로미터 길이로 뻗은 가스 분출은 비대칭적인 증발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핵이 불균일하게 회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해성으로서는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거대한 분출이 있지만 핵은 파편화되지 않고 온전합니다. 스페인의 망원경도 합류하여 거의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7개의 가스 분출을 포착했으며 84%의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마치 해성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숨을 내쉬는 듯한 희귀한 현상입니다. 희귀한 성간손님이 11월 11일 동쪽 새벽 하늘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망원경은 필수입니다. 애리존에서 유럽에 이르는 북방구의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은 천여 자리에서 지평선 낮게 찍은 사진들을 공유했습니다. 12등급의 밝기지만 꼬리는 유령처럼 희미합니다. 해성 관련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태양 활동과의 연관성에 대한 게시물들은 수천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해성과 태양 흑점이 정렬되고 태양 플레어가 예상되지만 코로나 구멍으로 인한 태양풍은 해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11월 12일은 활동의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이날 아침 우주 망원경에서 전해진 데이터에 따르면 자외선 분광학은 황과 산소의 비율을 확인했습니다. 외부계의 외곽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상 현상입니다. 여튼 안개는 붉은빛을 띠고 먼지는 수 마이크로미터 방향으로 어두운 소행성처럼 컸습니다. 사진은 50만 킬로미터 길이로 태양을 향해 뻗은 분출을 보여줍니다. 이는 헤드라인에 외계 음모론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해성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이고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2개의 탐사선이 해성 꼬리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는 플라스마를 포착하고 다른 하나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바르바도스에서는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마치 배기가스처럼 거대한 분출을 포착했습니다. 그 게시물은 5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전파 데이터가 다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피크가 2배로 늘어나 20%까지의 질량 손실을 확인했습니다. 해성이 전파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초당 물 분자 10의 제곱개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태양을 향한 분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배출물입니다. 하지만 그 수수께끼는 고전적인 해법으로 풀렸습니다. 이날은 여러모로 대비되는 날이었습니다. 과학계는 데이터를 축하했지만 대중은 미스터리에 목말라 했습니다. 11월 13일, 절정이자 통합의 날이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천여 자리 해성의 지도가 갱신되었습니다. 시야는 50 곱하기 30도였고
밝기는 12점 연기였습니다. 애리조나 망원경이 찍은 일련의 사진들은 2천만 킬로미터 길이의 꼬리를 보여주었으며 하루 만에 5%가 증가했습니다. 혜성의 꼬리는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미지는 이온 꼬리가 더 길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증발은 7개의 제트 기류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자연 혜성에서 이 정도의 대칭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게시물들은 미신을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우주선이 아니라 가스와 먼지였습니다. 지구를 가장 가깝게 스쳐 지나가는 것은 12월 19일로 2억 7천만 킬로미터 거리였습니다. 안전합니다. 이날은 퍼즐이 맞춰지는 날이었습니다. 혜성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 이 날들의 세부 사항을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11월 10일에는 이탈리아 외에도 애리조나에 있는 망원경이 연결되었습니다. 낮은 지평선을 관측하는데 가장 강력한 망원경 중 하나가 황혼의 혜성을 포착했습니다. 근일점 이후 첫 광학 관측에서는 꼬리가 없는 조밀한 광원이었지만 후광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11월 5일에는 꼬리가 없었지만 이제는 자라고 있습니다. 왜 증발이 일어나는 걸까요? 일산화탄소와 물의 얼음이 증발합니다. 가스들은 이온화되고 태양풍이 이들을 실어 나릅니다. 꼬리는 단순한 먼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태양의 자기장에 반응하는 플라스마입니다. 11일에는 스페인에서 50만 킬로미터의 장이 추가되었습니다. 태양을 향한 제트 기류는 음의 벡터를 가집니다. 질량은 13% 이상 손실되었지만 본체는 온전하고 안정성은 특이했습니다. 12일에는 우주 망원경이 관측했습니다. 자외선은 황산산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외부 영역의 지표입니다. 13일에는 11월 중순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평선 낮게 말입니다. 이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숨어있던 상태에서 빛나는 상태로의 진화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은 광학 관측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선 관측에서도 10일부터 13일까지 최고조를 기록했습니다. 두 개의 순수한 신호가 있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듯 10의 28 제곱개의 분자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미신을 반박합니다. 어떤 일정한 순서도 없으며 오직 자연적인 선들만 있었습니다. 생체 실체에 대한 게시물들이 많았지만 사실이 승리했습니다. 12일에는 유럽 탐사선이 꼬리를 통과하여 플라스마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13일에는 목성에서도 관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행성 간의 경주였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10일부터 해시태그가 유행했습니다. 첫 번째 무선 신호는 물이었습니다. 외계인이 아닙니다. 태양과 지진에 대한 UFO 상태에 영향이 언급되었지만 아닙니다. 정상적인 혜성이었습니다. 소라는 과학을 위한 연료였습니다. 시각적으로 꼬리는 2천만 킬로미터에 달했으며 나선형이었습니다. 핵은 1.2km였고 속도는 초당 30km였습니다.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12월 19일로 2억 7천만 킬로미터 거리였습니다. 이 날들은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혜성이 돌아왔습니다. 살아있고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혜성 3 아틀라스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화학, 물리학, 그리고 시간의 언어로 쓰여진 다른 항성계에서 온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혜성의 모든 방출, 모든 가스 분출, 모든 먼지 알갱이는 우리 태양계 너머의 세계가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속의 한 줄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특히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우리는 수천 줄의 이런 기록들을 해독했습니다. 그리고 혜성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말이 아니라 100만 분의 1 단위까지 정확하게 측정된 사실로 말입니다. 첫째, 혜성은 다른 항성계의 차가운 어둠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주 망원경과 칠레 및 하와이에 있는 지상 관측소에서 수행된 분광 분석 결과 혜성 구성의 일산화탄소 CO와 분자 질소 N2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일반적인 해성에서는 일산화탄소와 물의 비율이 10대 1 또는 20대 1인 경우가 많습니다. 삼아틀라스 해성은 5대 1이며 어떤 순간에는 3대 1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는 해성이 물이 이미 오래전에 얼어붙었고 일산화탄소와 질소는 여전히 응결될 수 있었던 영하 200도 셀시우스 이하의 온도에서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우리 오르트 구름과 유사한, 그러나 다른 별을 가진 항성계의 가장 먼 외곽 지역에서만 존재합니다. 아마도 프록시마 센타우리와 같은 적색 외성 또는 심지어 우리 태양과 비슷했지만 젊은 시절의 황색 외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삼아틀라스의 첫 번째 발견입니다.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별의 삶의 첫 1억 년의 화학적 조성을 보존한 다른 원시 행성상 성운에 얼어붙은 조각입니다. 둘째, 해성은 생명의 탄생 레시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해성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분광법은 시안화수소 HCn과 포르말데히드 H2CO의 존재를 태양계 해성의 평균값보다 10배나 많은 양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분자들은 아미노산의 전구체입니다. 지구의 실험실 실험에서 이러한 가스의 자외선을 쬐거나 플라스마를 통과시키면 글리신, 알라닌, 세린과 같은 가장 단순한 단백질 구성 요소로 변환됩니다. 삼아틀라스는 생명의 화학이 행성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간 해성에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만약 40억 년 전 젊은 지구에 떨어졌더라면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기계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공상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나사의 우주 생물학자들은 이미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해성 하나가 화성 크기의 바다에 떨어진다면 유기물의 농도가 1000배 증가할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발견입니다. 해성은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우주적인 생명 공장입니다. 셋째, 해성의 핵은 돌이 아니라 다공성 눈뭉치입니다. 2025년 8월 사리시바와 골드스톤의 레이더 관측 결과 핵의 밀도는 입방 센티미터당 0.3g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물보다 2바에 더 적고 할리 해성 유형의 일반적인 해성보다 5배에 더 적은 수치입니다. 이는 핵이 얼어붙은 거품처럼 80%까지 빈 공간을 가진 다공성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내부에는 단단한 얼음이 아니라 일산화탄소, 질소, 메탄으로 채워진 수십억 개의 미세한 공동이 있습니다. 해성이 태양에 가까워지자 이 공동들은 팝콘이 터지듯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의 완벽한 대칭을 이루며 핵에서 뿜어져 나오는 7개의 뚜렷한 가스제트 기류를 보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혼돈이 아니라 폭발적인 탈가스화입니다. 각 제트 기류는 초당 300m의 속도로 가스를 분출하는 소형 화산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발견입니다. 성간 해성은 밀도가 높지 않고 우주 비스킷처럼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해성의 활동은 부드러운 증발이 아니라 일련의 미세 폭발입니다. 넷째, 해성은 색깔을 바꾸며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7월의 해성은 600에서 700 나노미터 파장에서 빛을 반사하는 붉은색을 띄었습니다. 11월에는 푸른색으로 변했습니다. 반사의 최고점은 450 나노미터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먼지가 아니라 가스입니다. 물과 일산화탄소가 증발하면 태양풍에 의해 이온화되어 자외선과 푸른색 범위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플라스마 골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2000만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는데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보다 100배 더 깁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발견입니다. 우리가 아는 해성들과는 달리 성간 해성들은 먼지보다 가스 성분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그 해성들의 모성계에서 충돌이 적었고 먼지가 적었으며 순수한 얼음이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이 해성은 질량을 잃고 있는데 이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계산에 따르면 이 해성은 7월부터 11월까지 질량의 13%에서 20% 정도를 잃었습니다.
이는 10의 27제곱킬로그램에 해당합니다. 마치 맨해튼 섬 전체가 4달 만에 증발해버린 것과 같은 양이지만 혜성의 핵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증발이 층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바깥쪽 층은 영하 190도에서 녹는 일산화탄소와 질소입니다. 그 아래에는 태양에 더 가까워져야만 활성화되는 물 얼음이 있습니다. 마치 양파와 같습니다. 각 층이 다음 층을 보호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5번째 발견입니다. 혜성들이 행성처럼 다층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이 혜성들이 별 가까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6번째, 이 혜성은 전파로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혜성의 목소리입니다. 10월 24일 미어캣 전파 망원경 배열은 1665MHz와 1667MHz 주파수에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이것은 물이 분해될 때 생성되는 하이드록실 OH의 스펙트럼 선입니다. 초당 10의 8 제곱개 분자가 방출되는 흐름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혜성의 전파 울음소리입니다. 물이 분해될 때 하이드록실은 등대처럼 이 주파수들에서 전파를 방출합니다. 이것이 6번째 발견입니다. 성간, 혜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물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보나치 신화에 대한 모든 신화를 반박합니다. 어떤 특별한 수열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순수한 물리학적 현상일 뿐입니다. 7번째, 이 혜성은 엔진 없이 가속합니다. 관측 결과에 따르면 혜성은 태양의 중력에 의해 움직여야 할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제곱 초당 0.1m에 달합니다. 이는 가스 분출에 의한 반동 추진력으로 발생하는 비중력적 가속입니다. 마치 혜성이 증발하는 얼음으로 만들어진 초소형 엔진으로 비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7번째 발견입니다. 혜성들은 자연적인 우주선이며 그들의 궤적은 중력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활동에 의해서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8번째, 이 혜성은 흔적을 남기고 우리는 그 흔적을 포착했습니다. 유럽 탐사선 하나와 미국 탐사선 하나, 총 2대의 탐사선이 11월에 혜성의 꼬리를 통과했습니다. 탐사선들은 배경 농도보다 100배 더 높은 탄소 이온, 질소 이온, 산소 이온 농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혜성이 행성 간 공간에 유기물을 뿌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8번째 발견입니다. 성간 혜성들은 화학 물질의 운반자이며 그들의 꼬리는 행성 대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9번째, 이 혜성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아이, 보리소프 혜성 및 거의 성간 혜성으로 분류되는 C25P1 혜성과의 비교를 통해 다음이 밝혀졌습니다. 성간 혜성은 드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의 궤도는 쌍곡선 형태를 띠일 뿐입니다. 무한대에서의 속도는 초당 5km에서 30km에 달합니다. 이는 은하계에 수십억 개의 그러한 천체들이 존재하며 끊임없이 행성계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9번째 발견입니다. 우리는 성간 손님들의 흐름 속에 살고 있으며 3I 애틀러스는 그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10번째, 이 혜성은 영원히 떠나겠지만 2025년 12월까지는 그 데이터를 남길 것입니다. 혜성은 14등급까지 어두워질 것이고 초당 30km의 속도로 성간 공간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혜성은 결코 돌아오지 않겠지만 스펙트럼 데이터, 전파 신호, 이미지들은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10번째 발견입니다. 이러한 혜성 하나하나는 독특한 기록 보관소입니다. 그리고 3I 애틀러스는 이미 우리에게 이전의 모든 혜성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결론, 이 혜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혜성은 말합니다. 나는 낯선 별의 차가움 속에서 태어났고 생명의 씨앗을 운반합니다.
나는 다공질이며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고 살아 있습니다. 나는 색을 바꾸고 전파로 노래하며 나 자신의 배출물로 날아갑니다. 나는 흔적을 남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나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이제 막 시작될 뿐입니다.